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FM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FMA를 포함한 품질 전문가 전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요, 본 인터넷 강좌 홈페이지에 실험계획 완전유인 설계라고 하는 섹션의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품질 전문가 교육과정 전체 소개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품질과 관련된 교육과정 윤곽하고요, 전체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FMA 과정의 대상자는 제품설계연구원하고 생산관리 엔지니어입니다. 제품설계연구원은 이제 디자인 FME를, 생산관리 엔지니어는 프로세스 FME를 학습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FME 작성을 현재 존재하는 제품군 또는 현재 운영 중인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그렇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FME는 제품이 없는 경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또 따라서 양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에 이제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지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될 생산관리 엔지니어가 함께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둘의 관계는 이제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교육의 이제 특징은요, FME가 이제 정성적 기법, 즉 툴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론, 그런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론, 자, 그것은 이제 DFQ 프로세스, Design for Quality Process라는 명칭으로 불리고요. 따라서 FM이라고 하는 것은 이 DFQ 프로세스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의 그 중요한 툴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M에는 하나의 그 DFQ 프로세스의 부분 집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자별로요, 만약에 연구원이 참석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디자인 FM만, 또 생산관리 엔지니어만 참석한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FM만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 FM이나 프로세스 FM이, 이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두 유형의 FM을 다 학습을 받는 것이 이제 올바르다, 병행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은 또 실습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생들 각자가 대하는 그 제품군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제 일정 수준 활용 가능한 그런 상태의 이제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 이제 FME 편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또 교육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머티리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pslab.co.kr 게시판하고요,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 공지사항을 보시면 관련된 내용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3일차 과정이고요, 기본 정보에 대한 학습하고요, FM에 대해서 2일차부터 이제 디자인 FMA, 3일차에 이제 프로세스 FMA를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FMA는 그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엑셀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 관련 내용들 이제 기술하는 그런 정성적 기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툴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론, 즉 DFQ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디자인 FM만 이렇게, 또 프로세스 FM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바운더리 다이어그램, 어느 영역을 디자인 FM에 작성할 거냐, 그래서 그 영역을, 공간적인 영역을 이제 설정한다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 어셈블 또는 서브 시스템의 시스템들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탐구가 있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의 이제 주요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 이 내용들은 그대로 디자인 FM의 작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 원인, 페일리어 모드, 또 이펙트,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주요한 정보로 이제 활용이 되겠죠. 인풋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또 디자인 FM가 작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작업들이 있죠. 릴라이빌리티라든가 러버스트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설계 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선에 이르는 그런 그 플래닝과 활동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RDM은 이제 DVP라고 하는 검증 계획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 디자인 FMEA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특별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그 특성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정성적으로 우리가 유추한 그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점수들이 어떤 영역, 어떤 점수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프로세스 FMEA, 즉 생산에서 고려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프로세스 FMEA가 이어져서 전개되는 뭐 그런 연결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들은 플래닝을 세워서 향후에 양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사전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네, 본 내용들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은 프로세스 FMEA는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되고요. 디자인 FMEA만 우선 보게 되면, 우선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탄생 과정은 이제 FMEA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당시에 탄생할 때의 상황을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활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MEA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FMEA는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변형 과정이 있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포드에서 정립한 FMEA가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기법이나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그 탄생 배경을 학습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제적인 이제 표준들 속에서의 FMEA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그 표준들 내에서의 FMEA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또 표준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건지, 또 APQP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그 활동들이 있는데, 자, 그 안에서의 FMEA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FMEA 개요 단계에서는 좀 알아보고요. 또 활용 단계에서는 FMEA는 단독적으로 중요한 기법이긴 합니다만, 다른 기법들과 같이 움직이면 이게 시너지가 납니다. 자,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법들, 방법론들은 무엇들이 있는지요. 또 개발 프로세스, 개발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FMEA는 단계별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 유형들은 어떤 것인지, 그 활용적 측면에서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요. 또 디자인 FMEA와 프로세스 FMEA 공통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장 모드 회피를 위한 정보 흐름과 FMEA 역할, 이것이 소위 FMEA를 활용하기 위한 그 로드맵입니다. 활동들이 있고, 그 활동들 속에 기법들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기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FMEA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주요한 어떤 내용이 바로 고장 모드 회피를 위한 정보 흐름과 FMEA 역할. 자, 이걸 중심으로 뭐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디자인 FMEA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뭐 기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리뷰가 있겠고요. 디자인 FMEA 관점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풋 요소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DFQ 프로세스에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작성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는 이제 헤더라고 하는 부분, 즉 FMEA의 기본 정보들, 또 바디, FMEA를 작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학습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FMEA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특히 포드사의 이제 워킹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워킹 모델을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해석적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포드의 어떤 특성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범용적으로 우리 프로세스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워킹 모델, 포드의 워킹 모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도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후부터는 목차의 내용대로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